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이것은 강한 태풍이었던 날 밤의 이야기다. 경찰이었던 나는 미처 도망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순찰을 하고 있었다. 비와 바람은 점점 거세지고 있었다. 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그때 한 젊은 여자가 울면서 걸어왔다. 부탁입니다. 어머니를 구해주세요. 다리가 미끄러져서 강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나는 바로 옆에 흐르고 있는 강을 봤지만 흐름이 빨라서 넘치지 않는 게 신기할 지경이었다. 구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나는 일단 구조대원을 불러서 수색한다고만 말하고 여자를 안전한 피난처로 가게 했다. 다시 강을 보는데 가녀린 하얀 손이 물속에서 튀어나왔다. 잘못 본 거라 생각하고 눈을 비비고 다시 보니까 아무것도 없었다. 다음날 저녁, 태풍이 지나가고 5km 정도 떨어진 하류에서 여성의 익삭체가 발견되었다. 어제 그 여자애가 신원을 확인시키자 눈에서 굵은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어째서 이런 일이... 여자는 어머니의 시체를 붙들고 엉엉 울기 시작했다. 구경꾼들도 몰려들기 시작했다. 불쌍하다. 어째서 하늘은... 아휴, 딱하기도 하지. 딸따시는 늙어서 병이 든 상태였다며 딸도 열심히 간호하고 있었는데 딸이 불쌍해서 어떡하노. 그렇게 지구정성으로 매일 누워있는 어머니를 보살폈는데 구경꾼들은 제각기 한마디씩 하면서 애처롭게 바라보고 있었다. 이제 곧 밤이다. 오늘은 어떻게 할 겁니까? 라고 내가 묻자 어머니 시신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 자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다. 태풍만 없었더라도 이런 참혹한 사고는. 베트남 전쟁에서 집으로 돌아가기 전날 밤 청년 병사는 집에 전화했다. 내일 돌아가요. 그런데 갈 곳 없는 친구를 데려가고 싶어요. 집에서 같이 살아도 좋을까요? 아들의 생한 소식을 기뻐한 부모는 물론이라며 울면서 대답했다. 하지만 한 가지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친구가 지뢰를 밟아서 팔과 다리를 잃었어요. 그래도 저는 친구를 집으로 데려가고 싶어요. 그 대사에 부모는 침묵했다. 며칠 정도면 괜찮지만 장애인을 돌보는 건 매우 힘들어. 집에 있는 동안 그 친구가 살 곳을 같이 찾아보자꾸나. 너도 우리도 자신의 인생이 있으니까 그 친구를 평생 돌보는 건 무리야. 어머니가 간신히 그렇게 말하자 아들은 말없이 전화를 끊었다. 다음날 경찰에게서 전화가 왔고 청년 병사의 부모는 그가 빌딩 옥상에서 뛰어내려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시체와 마주한 부모는 쓰러진 채로 울기 시작했다. 지난주 1일이었다. 나랑 그리 멀지 않는 곳에 사는 친구 녀석이 갑자기 아파트와 공중화장실로 나와달라며 급하게 전화했다. 밖이 얼음장같이 추워서 나가기 싫었지만 왠지 모르게 불안해서 급히 옷을 껴입고 공중화장실로 달려갔다. 내 발소리가 들리자마자 화장실 맨 끝칸에서 눈물 콧물 범벅이 된 녀석이 뛰쳐나왔다. 얼굴은 잔뜩 겁에 질려 사색이 되어 있었다. 야, 무슨 일이길래 이래? 내가 묻자 친구는 겁에 질린 채 말했다. 내가 화장실에서 볼일 보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내가 있는 곳 문을 노크했어. 사람 있어요. 근데도 노크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야.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소리가 멈췄어. 이상한 느낌에 주위를 두리번거리니까 화장실 위쪽 작은 틈으로 어떤 여자가 나를 빤히 바라보고 있었어. 너무 놀라서 소리를 지르니까 그 여자가 이쪽 변기 막혀있으니까 빨리 나오세요 라고 했어. 그래서 나는 밖에서 조금만 기다리라고 그랬지. 뭐야, 겨우 그것 때문이야? 별것도 아닌 일로 놀란 것 같길래 대수롭지 않게 말했더니 친구는 그때 기억이 났는지 핥게 질린 채로 말했다. 역한 여자가 내려다보고 있을 때 아래쪽 틈에 발이 보였단 말이야. 첫 번째 이야기. 늙어서 병이 들어 누워있던 상태의 어머니가 다리가 미끄러져서 강에 빠질 수가 있을까요? 병수발에 지친 딸이 어머니를 강에 빠뜨려 죽였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지뢰를 밟고 팔다리가 잘려나간 친구가 바로 자신입니다. 그런 친구를 데려간다고 했을 때 부담스러워하는 부모님의 반응을 보고 자신이 짐이 될 것 같아 자살을 결심한 것 같네요. 세 번째 이야기. 올려다볼 때 밑에 발이 보였다는 건 여자 키가 얼마나 된다는 것일까요? 상식적으로 가능한 키일까요? 보통 공중화장실의 한 칸의 높이는 2m에서 2m 5. 여자 성인 평균 키는 161cm. 귀신이 아닌 진짜 사람이라 해도 섬뜩했을 것 같네요. 오늘의 세트.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한 번은 아버지가 집에 로봇을 데리고 왔다. 그 로봇은 특별해서 거짓말을 한 사람의 얼굴을 후려치는 기능이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학교에서 늦게 돌아왔다. 그러자 아버지가 이렇게 물었다. 왜 이렇게 늦었어? 오늘은 학교에서 보충 수업이 있었어요. 그러자 놀랍게도 로봇이 갑자기 뛰어올라 내 얼굴을 쳤다. 아버지가 말했다. 거 봐라. 이 로봇은 거짓말을 감지해요. 거짓말한 사람의 얼굴을 후려친다. 자, 솔직하게 말해봐. 왜 늦었어? 영화를 보러 갔어요. 무슨 영화야? 꾸러기 가학탐사대요. 내 말에 반응을 한 로봇이 내 얼굴을 쳤다.
나는 솔직하게 말하기로 했다. 죄송해요. 아버지, 사실대로 말하자면 여기업소의 비밀상담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무슨 그따위 영화를 보는 거야?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아빠가 너 많은 시절에는 그런 영화를 보거나 그런 나쁜 짓 따윈 하지 않았어. 그러자 로봇이 힘차게 아버지의 면상을 후려갈겼다. 그것을 듣고 있던 어머니가 부엌에서 얼굴을 내밀고 이렇게 말했다. 역시 당신 친아들이야. 역시 그에 비해 그애네요. 그러자 로봇이 어머니 얼굴도 후려쳤다. 우리 반에는 A라는 거짓말쟁이가 있었다. 담임은 거짓말을 하면 뺨을 꼬집는 벌칙을 줬지만 그것을 즐기듯 A는 거짓말을 계속했다. 그 때문에 담임은 말 못할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며칠 후 A가 갑자기 사라졌다. 경찰, 주민이 협력하여 수색에 나섰지만 결국 A는 찾을 수 없었다. 선생님과 학생들은 A의 부모를 격려하러 집에 찾아갔지만 초췌한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할 말을 잃고 말았다. 그런데 A의 친구 B가 땡땡 공원에서 A를 봤어 라고 말했다. 그럴듯한 거짓말이었다. 순간 주위의 공기가 얼어붙는 듯 했지만 그래? 그럼 내일 가볼게. A의 부모님은 거짓말이라는 걸 알면서도 우는 얼굴로 들어줬다. 그것을 본 주위 아이들도 뒤따르듯 근처 슈퍼에서 봤어. 나는 여기서 봤어. A가 날 비웃었어. 학교 화장실에서 똥을 누고 있었어. 변두리의 폐허 건물 2층. 거기 창문에서 손을 흔들고 있었어. 학교 급식실에서 군것질을 하고 있었어요. 아이들의 착한 거짓말에 A의 부모는 자기들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다. 담임은 그걸 보고 고맙구나. 이렇게 친절한 제자를 가진 스승님은 기쁘단다. 그렇게 말하니 학생들은 스스러운 듯 기뻐했다. 하지만 역시 거짓말은 안 되는 거야. 그렇게 말하며 담임은 아이들의 뺨을 한 명씩 꼬집기 시작했다. 진짜로 꼬집는 거예요? 선생님! 그래, 이걸로 끝. 선생님, 저는... 담임을 억울한 표정으로 바라보는 F. 그래도 손은 흔들 리가 없잖아. 담임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다. 따사로운 어느 날 공원 벤치에 앉아있는데 갑자기 모르는 여자가 말을 걸어왔다. 여자는 알 수 없는 말을 짓거렸다. 기분 나쁜 여자라고 생각하고 피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내 아내가 죽었다는 헛소리를 시작하길래 한 소리 했다. 그래도 여자는 내 뒤를 따라왔다. 그래서 최대한 빠른 걸음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이번에는 낯선 남자가 말을 걸어왔다. 도대체 뭐야 이 녀석은. 그렇게 생각했지만 남자와 이야기해보니 의외로 괜찮은 사람 같았다. 남자의 이름을 묻자 놀랍게도 작년에 태어난 아들과 같은 이름이었다. 내가 그것을 말하자 남자는 곤란한 듯이 웃었다. 이런 우연도 있구나. 집에 도착해서 아내에게 이야기했다. 아내는 항상 나를 보면서 웃고 있다. 그런데 이 남자와 여자는 언제 우리 집까지 찾아온 걸까? 빨리 쫓아내야겠다. 첫 번째 이야기. 로봇은 거짓말할 때만 얼굴을 후려친다 했습니다. 마지막 짱구 엄마의 말을 들은 로봇이 짱구 엄마를 친 건 짱구가 친아들이 아니라는 소리겠죠? 두 번째 이야기. 범인은 담임, 변두리 폐허 건물에서 팔을 잘라 죽인 겁니다. F는 살려달라는 A를 본 것이고요. 팔을 잘랐기 때문에 A는 팔을 흔들 수 있을 리가 없겠죠? 그래서 담임은 F에게 손을 흔들 리 없잖아 라고 말한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남자는 치매에 걸렸습니다. 남자를 따라오는 남자와 여자는 남자의 아들과 딸이죠. 아내의 모습은 아내의 영정사진이거나 귀신이라는 소리겠죠? 오늘의 세트!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어두운 곳에서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사람 죽어? 아직이야 아직. 내가 죽어? 무엇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지만 사고라도 당한 것일까요? 무서워진 저는 이상하게도 좀처럼 움직여지지 않은 몸에 힘을 주어서 눈을 희미하게 뜰 수 있었습니다. 눈부신 하얀 빛으로 인해 눈이 아팠습니다. 시간이 지나 점점 익숙해지자 아버지의 어머니, 누나가 저를 바라보고 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눈을 뜬 저를 보고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귀가 이상해진 것인지 소리가 매우 작게 들렸습니다. 살아난 건가? 나는 아직 살아있구나. 휴. 저는 안심을 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자 아까 들었던 그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이제 죽어? 이제 죽을 거야. 누구라도 한 번쯤은 저 새끼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 거야. 하지만 그게 현실이 돼버리면? 유치원 다닐 때 어떤 남자애랑 싸웠어. 근데 다음날 죽었길래 그저 우연이라고 생각했어. 초등학교 때는 이유 같지도 않은 이유로 체벌하는 선생님이 있었어. 나도 엄청 맞았지. 이런 선생은 죽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날 그 선생님이 죽은 거야. 그리고 내 능력을 확신한 건 중학생 시절에 나 왕따시키던 패거리들이 모두 죽었을 때였어. 나에게는 죽으라고 생각한 상대를 죽이는 능력이 있다. 나 자신이 무서웠어. 그래서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어.
마음 편히 누구에게 화내지 않고 살아가면 될 거로 생각했지. 그렇게 고등학교에 가고 난 내 결심을 지켰지. 근데 또 몇 명 죽은 거야. 양아치 새끼들이랑 날 놀리는 애. 내가 간절히 저 새끼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빌지 않아도 죽는다는 사실에 충격받았어. 결국 고민하던 끝에 울면서 어머니에게 털어놓았지. 어머니는 처음에는 믿지 않았어. 하지만 우연치고는 내 주위에서 사람이 너무 많이 죽어나갔거든. 마침 아버지가 회사에서 퇴근하고 돌아와서 아버지에게도 이야기했어. 부모님 모두 얼마나 힘들었겠니? 아이의 죄는 부모의 죄다. 너는 나쁘지 않아. 라고 말하더군. 화끈하게 고백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 아버지와 어머니가 참 감사했지. 그날 밤 나는 진심으로 안도하고 잘 수 있었어. 그리고 다음날 아침 아버지와 어머니는 죽어있더군. 그리고 곰곰이 생각한 끝에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어. 한 남자가 길거리에서 잡초를 뜯어 입으로 쑤셔놓고 있었다. 참새가 말끔하고 생긴 새가 윤택해 보이는 부자가 그걸 보고 물었다. 배가 고픈가 보네요? 잡초를 먹던 남자는 울먹이면서 그렇다고 했고 배가 고파서 견딜 수가 없노라 말했다. 그 말을 들은 부자는 남자를 자기 집으로 초대하여 대접하겠다고 말했다. 잡초를 먹던 남자는 얼굴에 화색을 돋우며 말했다. 감사합니다.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가도 될까요? 그러자 부자가 말했다. 상관없어요. 정원은 충분히 넓으니까. 2010년 8월 20일 오늘 나는 팔다리가 생겼다. 엄마 아빠한테 이 팔로 예쁜 꽃을 따다 드려야지. 내 부모님은 어떤 분인지 궁금하다. 2010년 8월 25일 내 이름은 뭐가 될까? 난 꽃을 좋아하니까 장미 같은 이름이 좋겠다. 2010년 9월 1일 건강하게 태어나기 위해 열심히 운동도 해야지. 야호! 이제 슬슬 나가 준비를 해야겠다. 2010년 9월 3일 엄마가 날 죽이셨다. 첫 번째 이야기. 나를 죽이려고 한 건 사실 가족이었습니다. 가족은 남자가 아직 숨이 붙어있는 거 확인하자 곧 죽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이번엔 확실히 남자를 죽이겠죠? 두 번째 이야기. 사실 남자의 능력은 자신이 죽이고 싶다 라고 생각한 사람을 죽이는 능력이 아니라 남자를 죽이고 싶다 라고 생각한 다른 사람들을 죽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남자의 부모님도 남자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거겠죠? 세 번째 이야기. 풀 뜯어먹던 남자는 부자가 자신을 초대하자 자신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부자는 남자와 가족들에게 풀을 먹일 생각이었습니다. 사람으로도 안 본다는 거겠죠? 네 번째 이야기. 엄마가 아이를 낙태한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깝네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